네, 그러면 2022 서울 패션 어워 지식 콘서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지식 콘서트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오시는 길이 좀 불편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제법 많이들 와주셨고 이렇게 보니까 오시는 분들의 그 연령대가 굉장히 오늘은 더 특별히 다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오늘 이 지식 콘서트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케스트라 공연 보시는 것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있으면 각 악기마다 내는 그 특색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멋진 무대를 이렇게 꾸밀 수 있을까 참 놀랍고 경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조율과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하는 역할이 바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음악에서는 이렇게 지휘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패션 산업에서, 패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델리스트, 패턴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모델리스트는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옷으로 구현시키는 설계사의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연주가 엉망이면은 참 그 음악이 아무래도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패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패턴이 없다면 완벽한 옷으로 또 탄생시키기가 어렵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모신 명사님은요, 바로 이 역할을 하시는 지휘자 같은 분입니다. 바로 한국 패션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현장을 지휘하고 계시는 모델리스트, 정말 명장입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패션계의 마에스트로 우리 서완석 명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지식 콘서트가 오늘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동안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가장 열렬하게 그래요? 이렇게 반응이 뜨거워요. 제가 그렇다고 뭐 모셔온 분들도 그래서 저 아닌데. 팬클럽이 온 줄 알았다니까요. 예. 네, 우선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네. 오늘 제 강의는요, 제가 이제 그동안 해온 48년, 제가 패션 한 지 48년 됐습니다. 48년 동안에 이제 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모델리스트의 그동안에 이제 바뀌어온 과정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네, 사실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방금 48년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긴 세월이고 한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가로서 아직까지 그 분야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모델리스트로 일을 시작한 게 1974년 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모델리스트라는 역할이 아무래도 긴 시간 함께 이 일을 해 오셨으니까 그 패션 산업계에서 모델리스트 역할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의 모습, 현 주소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시작했던 70년대는요, 이제 기성복이 거의 없을 때, 그러니까 뭐 반도 패션이라는 게 생겼었지만 그래도 뭐 명동에 이제 자그맣게 하나 이렇게 기성으로 이제 생겼던 정도고, 그때만 해도 70년대는 이제 의상실 양장점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명동도 보면 건물 하나에 뭐 의상실이 뭐 4개, 5개씩 막 생기고요. 그 다음에 종로 그 길이 전부 다 의상실이었어요. 2대 입구도 전부 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잠만 자고 나면 이제 의상실이 하나씩 생길 때예요. 막 강남이 개발되고 이런 붐을 타고 뭐 신 여성들이 이제 다 옷을 맞춰 입고 명동에 나와서 이제 옷을 맞춰 입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들면서 이제 기성복으로 이제 뭐 제일모직, 뭐 대현, 논노, 지금 논노라고는 모르시죠? 굉장히 큰 기성복 회사였어요. 논노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 70년대 말에 아직 기성복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많이들 생기고 이랬다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제 빅룩이라고 그래갖고 옷이 커지는, 요즘에 다시 이게 옷이 커지죠. 이게 80년대 초반에 이 빅룩이 이제 나왔던 옷들이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룩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꼭 이게 몸에 맞는 옷에서 이제 이게 꼭 필요가 하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기성복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입으면서 서서히 이제 맞춤이 몰락이 되죠. 그래서 맞춤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기성복 패턴사로 이제 많이 이제 직업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성복 패턴사가 생기면서 이제 이 재단사도 분업화가 돼요. 그러니까 70년대는 재단사가 이제 그 옷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 뭐 이름 있는 분들 몇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그 샵마스터의 개념이었어요. 디자이너라는 말도 생소했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손님을 이제 받는데 주력을 했고, 이제 재단사가 사이즈를 재고 패턴을 떠서 원단까지 다 자르고, 그래서 그걸 갖고 또 다시 가봉을, 손님이 오면 가봉까지 하는, 그 재단사, 그때는 패턴사라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재단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뭐 의상실에는 재단사가 아주 다 재단사에 의해서 그 집 옷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였고요. 기성복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디자이너라는 이제 직업이 생깁니다. 이제 생기면서 이제 그때는 7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의상학과, 패션학과가 없었고요. 70년대 중후반서부터 이제 대학에 이제 의상학과가 생기면서 이제 대학에 이제 의상 전공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디자이너들이 이제 완전히 대중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되면서 이제 패턴사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이제 패턴사가 분업화가 됩니다. 그래서 패턴만 뜨는 사람이 생기고, 그다음에 원단만 자르는 사람은 이제 재단사. 그다음에 이제 기성복이 나오면서 이제 그레이딩 사례는 이런 새로운 직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70년대 말에는 이 그레이딩도 상당히 신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서 막 기술자들을 초빙에다가 이 그레이딩도 배우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CAD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랬던 시절이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CAD가 나오면서 또 CAD 패턴이 또 나오는, 이런, 저는 이제 그 패턴의 변화되는 과정을 전부 다 겪은 이제 기술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할까요? 네, 거의 뭐 역사적인 산 증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사로서 거의 약 한 50년 가까운 이런 세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 강연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종종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는 기성복이 거의 없었고 자기는 기성복을 입지 않았다. 항상 옷을 맞춰서 입었다. 정말 그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이랑 많이 변화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제 큰 옷도 빅 사이즈의 옷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패션이 정말 돌고 도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방금 패턴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입체 패턴을 또 일본 가서 또 배워 오셨잖아요. 아무래도 이 패턴 부분에서도 각 나라마다의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일본하고 저희하고는 그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착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요즘은 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때만 해도 일본은 이제 기모노를 입잖아요. 그래서 기모노라는 옷이 이 뒤로 넘어갑니다. 이게 넘어가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탁 우리나라처럼 달라붙는 옷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뒤로 좀 넘어가는 상태에서 입으면서 이제 활동량, 운동량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옷이 모양은 별로 없어요. 근데 편하죠. 우리나라는 아주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핏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그 착용하는 상태부터 틀려요. 그래서 전에 그 일본에서 옛날 얘기인데, 일본에 옷을 그대로 잘 나가는 브랜드의 옷을 그대로 베껴 갖고 하는 이제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대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착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은 뭐 이렇게 제껴도 입는데 옛날엔 뭐 이게 뒤로 넘어가면 안 맞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입는 그 옷의 길이감이 틀려요. 네. 그게 확연하게 틀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옷과 일본의 옷이 길이감이 완전히 틀리죠. 그런 거를 잘해서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그걸 우리나라식으로 패턴을 바꿔서 성공한 브랜드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큰 브랜드가 하나 그걸 잘 이제 일본 거를 옛날엔 전부 다 모방이니까요. 다 들여와서 그걸 다 한국식 패턴으로 바꿔서 굉장히 성공한 브랜드들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진짜 디자인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잡지책 보고 그냥 고객들한테 권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좀 많이 틀리죠. 네, 아무래도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힘드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직접 강연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모델리스트에 대한 역할과 또 한국 패션과 관련해서 모델리스트를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또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 어떠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부탁드릴게요. 우선 뭐 제 얘기로 해서 시대별로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처럼 뭐 사업을 주로 해서 옷을 파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지금도 이제 대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패턴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딴 분들보다는 패턴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연구를 많이 할 시간도 있었고 또 일찍이 이제 입체를 제가 이제 배워와서 그걸 또 우리나라식에 맞는 평면으로도 바꿨고요. 이런 거를 남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 얘기로 엮어서 이제 강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 이제 쭉 얘기로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04년도에 대한민국 명장에 이제 패션 디자인 쪽에 선정이 됐습니다. 379호인데요. 여기 이제 입체를 갖다가 평면으로 푸른 패턴을 갖고 이제 공정 개선을 해갖고 이거로 이제 그 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74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이제 명장이 됐으니까 거의 세월이 좀 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거 빠른 시일 안에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74년도에 이제 그 양장점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옷에 대해 잘 몰랐어요. 지금은 소비자들이 전문가죠. 소비자들이 옷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근데 그때는 소비자들이 순진해 갖고 옷을 그냥 만들면 팔렸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좀 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저도 명동에서 재단사로 시작했지만 우리 뭐 선생님의 도움이 많았지만 실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명동에서 재단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쭉 한 8, 9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80년도로 넘어오면서 기성복이 이제 자꾸 생기고 맞춤이 도태되는 것 같아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일본에 유학을 해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가고 싶으면 가던 시대가 아니에요. 여건만 해도 뭐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집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유학을 갈 수가 없는 시대인데 그때 이제 집념을 갖고 한 1년 이상 덤벼 갖고 이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는데 보통의 전부 다 주위에서는 야 유학 가는데 디자인을 하고 와야지, 디자인 공부를 하고 와야지 무슨 패턴이냐 그러고 다들 그랬는데 제가 아무래도 디자인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패턴 쪽으로 줄기차게 밀고 나온 게 지금의 이제 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유학을 해서 짧게 했습니다. 제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기초를 좀 건너뛰고 중급으로 들어가서 이제 산업 패턴을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내셔널 브랜드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입체를 하는 사람을 별로 뭐 받아주질 않고, 또 그 당시에 그 굉장히 큰 회사는 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6개월 동안을 이제 그 채용하는데, 그 입체 패턴을 하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제 채용을 해도 국내에서 이 국내 기술자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고 채용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입체 패턴 연구소리는 이제 명동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이제 개업을 하고요. 그때서부터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 보면 그 잘한 것 같아요. 업체에 들어갔으면 그 뭐 기술이 또 사장됐을 수도 있는데 계속 연구하고 해서 이제 책도 내고 뭐 기업체 우리나라에서 뭐 이름 있는 기업체들 전부 다 기술자들 기술 연수 다 시키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은 이제 제 초상권도 팔고 이름도 팔아서 이제 이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디자이너들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 브랜드가 생기면서 그 옷에 별로 이렇게 다양성이 없고 디자인에 어떤 특별한 디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패턴사한테 이제 초상권을 사고 제 얼굴을 사고 이제 이름을 사서 이제 광고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게 사람이 참 살고 볼 일이에요. 오래 살고 보니까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저 패션 디자인 그 저기 이제 자격증 이것도 제가 이제 최종 심의원으로 패션 디자인 자격증이 지켜지도록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의도 하고요.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패션 디자인의 핵심 기술자. 저는 이제 그 디자이너 뒤에 숨은 실력자를 이제 우리 모델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패션쇼를 하면 휘날레 디자이너만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옷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실루엣을 만들고 하는 이들은 다 뒤에 숨은 패턴사가 다 하죠. 트렌드에 맞게 만들어주는 것도 패턴사가 합니다. 디자이너가 그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을 하면 그걸 그대로 표현해주는 사람이 패턴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패턴사 뒤에는 또 이제 봉제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이 좋은 옷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돼야 돼요. 여기서 한 과정만 잘못돼도 좋은 옷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중요한데 이제 그 모델리스트의 역할이 이제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잘 돼야지 좋은 옷을 만들 수 있고요. 또 패턴이 이 모든 디자이너의 이제 감성과 이제 입체적인 거를 다 만들어내 주는 사람이 이제 패턴이에요. 패턴사고 패턴이에요. 여러분 요새 이제 모델리스트라는 말들을 주로 쓰죠. 패턴사라는 말도 안 쓰고. 이 모델리스트라는 거는 조금 개념이 틀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다 혼용해서 쓰는데 모델리스트는 패턴사는 디자이너가 요구하는 거를 그대로 자기의 감정을 실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표현해 줘야 돼요. 그게 패턴사예요. 자기의 선이 들어가면 안 돼요. 모델리스트는 뭐냐? 자기의 그 옷에 자기의 감각이 들어가야 돼. 감각이 들어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모델리스트예요. 그게 조금 좀 틀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모델리스트라는 말이 멋있어서 모델리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조금 좀 접근하는 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패턴사는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하여튼 뭐 자꾸 위상이 제고되죠. 자, 이제
패턴에는 패턴하는데 평면과 입체와 이제 캐드가 있는데, 평면 패턴은 역시 이제 제도지위에다 그리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법이 한 12가지 방법을 써요. 제도법이.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게 이제 그 절충식을 많이 쓰죠. 절충식을 많이 쓰고, 옛날에는 문화식, 뭐 도레미식 많이 쓰다가 또 이제 한동안 이제 에스모드식, 뭐 세콜리식으로 다 넘어가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혼용되고 그러는데, 결국은 옷은 나오는 건 다 한 가지예요. 이 옷을 재도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되는 옷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해도 뭐 관계는 없다. 그러나 이 한 번에 되는 패턴 방법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배우더라도 어느 식을 뭐 따지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절개식이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절개식 뉴스타일 이제 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절개식인데, 지금의 이제 일본에서 그 산업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 방법이 산업 패턴으로 해갖고 그 방법이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이 캐드에서 다루고 있는 유가 시스템의 그레이딩 시스템이 그 절개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아직까지 그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70년대에 우리도 그 정도의 그 제도 방법은 있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 교재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절개식을 쓰시는 오래 계신 분도 계신데 이 교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이상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알던 그 절개식은 지금 일본에서 쓰고 있는 산업 패턴과 또 유가 시스템에서 쓰고 있는 그레이딩 시스템하고 거의 뭐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70년대에도 우리나라 패턴이 그렇게 뭐 괜찮지 않았냐, 과학적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패턴을, 이거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찾았던 이제 우리나라 10대 브랜드라고 그러면 좀 너무 좁고, 2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간 이게 이제 저거예요. 재킷의 사이즈팩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20대 브랜드와 저기 50대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가슴 둘레를 보면 다 틀려요. 브랜드만 다 틀려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브랜드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걸 떠서 잘 맞는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 이제 맞는 고객들이 찾아가는 거죠, 이 브랜드를.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의 저도 이게 충격받았어요. 이 사이즈팩을 보고, 아니 어떻게 20대 브랜드인데 이렇게 바스트, 웨스트, 힙이 이렇게 차이를 두고 옷을 하는데, 이게 1, 2, 3, 뭐 4, 5 뭐 이런 순위에 들 수 있는가를, 참 이게 옷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이즈 편차를 갖고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순위 안에 드는 브랜드들의 편차예요. 자, 입체 패턴은 이제 바디에다 이렇게 이제 광목 대고서 이렇게 이제 직접 재단하는 과정이죠. 뭐 FIT식이나 뭐 S모드식이나 일본식이나 다 몸판은 거의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이제 소매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소매에서 이제 그 S모드식은 이제 이 바디에 소매를 만들어서 붙여갖고 직접 이제 거기서 소매를 이제 직접 드레이핑을 합니다. 그리고 FIT나 일본은 소매를 안 만들고 그대로 좀 그 플랫 패턴 방식으로 좀 이렇게 해서 뜨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평면 패턴의 그런 제도법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입체는 플랫으로 해서 뜨는 방법을 미국 FIT식과 일본에서는 그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옛날에 일본에서도 문화복장학원에서는 전부 다 소매를 만들어서 붙여서 했는데, 요즘은 소매를 안 붙이고 하는 방법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소매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소매 된 상태에서 드레이핑하기가 어려우니까 바닥에다 이제 소매를 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놓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레이핑 방법이 소매의 구성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고 몸판은 좀 뭐 유도하는 선들은 뭐 좀 틀릴지 몰라도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CAD 시스템, 이 CAD죠. 이게 지금 뭐 패턴서부터 옛날엔 그레이딩만 하다가 요새 패턴 제작까지 다 하고 또 3D로 가상 차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뭐 피팅도 하고 그다음에 뭐 패션쇼도 하고요. 가상으로 다 하고 이런 시대가 왔죠.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는 CAD를 다루는 사람이 초보자면은 CAD는 역시 초보자의 역할뿐이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CAD도 역시 패턴의 숙련자가 이걸 다뤄줘야지 역시 CAD는 좋은 옷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전에 이게 80년대 이 CAD 시스템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명회를 가질 때 이제 저는 보고 이제 패턴사라는 직업은 없어지겠구나 하고 이제 이거 끝났네 그랬는데 지금도 뭐 80년대 이후에 지금 뭐 2020년대인데도 패턴사들의 직업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얼마 전에 그 벤더 회사를 방문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손 패턴사가 한 30명 되고 이제 CAD 패턴사가 한 20명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 손 패턴사와 이제 그 CAD 패턴사가 공존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근데 요즘 이제 조금 젊은 친구들이 좀 불리한 게 이제 처음 취직이 이게 이제 패턴사가 안 되고 CAD사로 이제 취직이 되니까 CAD를 다루다 보면 이제 옷에 대한 체형이나 뭐 옷에 대한 이런 거 없이 이제 자꾸 패턴으로 이렇게 진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좀 깊이들은 좀 문제가 있죠 요새. 요 그레이딩도 지금 요 그레이딩 나와 있는 것도 조금 프로트에 따라서 오차가 좀 생겨요. 그래서 너무 이 CAD를 이걸 믿고 그대로 옷을 했다가 낭패 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프로토에 따라서 조금 오차가 있기 때문에 꺼내서 다시 나온 다음에 다시 전부 다 컨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컨펌을 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하는 실력은 갖춰야지 그레이딩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는 역시 기계의 한계는 있다. 사람이 항상 잘 숙달된 사람이 다뤄줘야 되는 이제 이런 분야죠. 자,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좋은 패턴도 이런 제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지금 이거 내셔널 브랜드 제가 이제 제자들이 있어서 확인한 건데요. 연봉이 한 7천에서 1억 한 3천까지 받습니다. 이런 숙달된 기술자들이에요. 패턴만 해요. 하루 종일. 이런데 이 사람들이 패턴을 떠도 이런 과정을 꼭 거쳐요. 그 패턴이 한 번에 이렇게 완성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패턴하고 그다음에 광목 가봉을 하죠. 근데 광목 가봉을 하는데 요거는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비싼 원단을 사용하는 데는 원단이 비싸기 때문에 요 광목 가봉을 합니다. 근데 싼 옷을 하는 데는 광목 가봉 안 해요. 그다음에 이제 원단으로 바로 가봉을 하죠. 그래서 이 원단 가봉을 해서 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샘플 제작을 해요. 샘플 제작을 해서 또 거기서 수정을 또 합니다. 이래서 이제 생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1억씩 받는 패턴사들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옷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사람들 밥만 먹고 뜨는 게 패턴인데도 이런 과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입체 작업을 하면 입체는 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오산이 입체는 잘못하면 평면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입체도 절대적으로 광목으로 먼저 작업을 하고 이제 좀 제가 이따 시연해서 보여드릴 건 이제 좀 스트레칭이 들어가는 이제
이제 그거를 작업할 때는 원단으로 직접 합니다. 광목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뭐 스트레칭 원단이 아닌 다음에는 광목 작업을 하고 이제 이거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또 원단으로 작업하고 또 수정하고 해서 수정을 이걸 여기는 한 번으로 했는데 이거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두 번, 세 번 합니다. 이 외국에 이 사람들도 밥만 먹고 드레이핑하는 사람들도 드레이핑하는 거 보면 너무 지저분해. 두 번, 세 번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를 패턴지에다 옮겨서 이걸 이제 생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재단법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한 번에 되는 건 없다. 그리고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도 한 번에 못 해내. 밥만 먹고 맨날 하는 게 패턴인데도 한 번에 안 된다. 그러니까 패턴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패턴을 갖고 옵니다. 이분들은 이제 제가 뭐 다 할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하다 못한 걸 갖고 와서 하루 만에 해달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일주일 걸리면 저도 일주일 걸려요. 다만 그분들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그분들보다 더 뭐 하루 만에 뭐 풀 수 있다, 이틀 만에 풀 수 있다, 이거 자신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들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자, 이제 우리 이제 패턴 하시는 분들이 최후의 이제 마지막 꿈이 대한민국 명장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지방 명장들이 되는 건 조금 수월해요. 근데 아쉽게도 서울에는 서울 명장이 없어요. 이 서울에만 지방 명장이 없어요. 서울 지방 명장을 안 뽑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좀 손해예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지방 명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명장은 이제 요새 대통령령으로 나오고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게 근데 상당히 어려워요. 대통령령으로 나오고 되면은 2천만 원도 주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한 열흘도 보내주고 요새 된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때에 돼야 돼요. 그래서 유럽에 한 열흘 갔다 오고 그다음에 된 다음에 1년에 또 장려금이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 됐나요? 그러니까 한 뭐 꽤 나와요. 1년에 한 뭐 350, 400 나와요. 나오고 있고 또 전시회나 이런 거 다 지원해 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청소년 기술 지도나 진로 지도 이런 것도 가면 이제 다 이제 소정의 이제 돈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기술 보유 정도가 이제 15년은 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패션 디자인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 패션 쪽은 이제 장롱 자격증이라고 그러죠. 쓸모가 없죠. 쓸모가 있습니다. 명장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능사 자격증이 최하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기사, 이제 패션 디자인 산업 기사, 그다음에 뭐 기능장, 우리 패션 쪽은 근데 기능장이 없으니까요. 올라가고 그다음에 세계 대회,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메달 딴 사람들이 최고점이에요. 한 20점 만점이 돼요. 기능사 자격증은 한 15점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씩 뭐 1점씩 올라가고 이러는데 자격증 없으신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이 서류에서 통과가 된다 해도 이제 면접 올라가서 좀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 개선 및 품질 개선, 이게 좀 어려워요. 특허도 있어야 되고 디자인 등록, 실용 신안, 요 실용 신안이나 디자인 등록은 1점이고 특허는 3점이에요. 그다음에 전문 서적 내는 것도 3점이고 논문도 3점이고. 근데 요것도 뭐 전시회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근데 책을 뭐 세 사람이 냈다 그러면 1점뿐이 안 돼요. 또 특히 전시회, 여러분이 하는 뭐 10명이서 전시회 했다 그러면 n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0점 몇 점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전시회도 혼자 해야지 3점이고 책도 혼자 내야지 3점이고 다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공정 개선, 이 품질 개선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자기가 소속돼 있으면 내가 이 옷을 만드는데 보통 이제 1시간이 걸린다. 이거 개선을 하는 거예요. 나는 50분 만에 이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꼭 공정을 개선한 거를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과정을 이제 공정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이 난 50분 만에 만들었어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단체장이 있어야 돼. 뭐 사단법인체 회장이 인정해 주던가, 아니면 회사에 소속된 사람은 그 회사의 장이 너는 진짜 공정 개선을 했다 하는 이런 거를 해줘야 돼. 이게 한 30점 돼요. 그러니까 이게 30점에서 40점도 막 되고 이러는데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책도 좀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명장 되기 전에 명장 한 번에 안 뽑아줍니다. 숙련 기술로 먼저 뽑아주고, 그다음에 숙련 기술 거기서 이제 몇 년 이제 숙련이 더 돼야지 이제 명장에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그래서 기술 발전에 기여한 정도는 이제 기능경기 대회 뭐 출제, 검토, 심사, 뭐 그다음에 뭐 또 선수를 키우기만 하면 안 돼요. 선수가 입상을 해야지 점수가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격증의 뭐 출제, 검토, 뭐 이런 거 다 이게 이런 거로 이제 그 뭐 한 20점 돼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만 이걸 점수로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뭐 심사하는 거, 심사대니고 이런 것도 이제 점수가 됩니다. 예. 근데 뭐 어디 사단법인체에서 심사한다, 이거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거서부터 이제 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기여도 실적은 이제 요거 이제 봉사하는 거죠. 지역에 봉사하고 이런 건데, 이거 한 10년 해야 돼요. 1년에 1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1년에 1점인데 이게 좀 지역마다 틀린데, 만약에 1년에 100시간으로 쳐요. 보통 100시간에서 101시간을 했으면 1점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300시간을 그냥 한 번에 채워서 3점 받아.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1년에 100시간만 되면 돼요. 그게 1점이에요. 300시간, 400시간 해도 1점이에요. 근데 뭐 80점만 됐다 그러면 점수 안 되죠. 그때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사람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0.5점만 주자 뭐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이 봉사활동을 한 10여 년 길게 해야 돼요. 명장되기 어렵죠. 이게 돈만 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지만 돼요. 지금 우리 패션 쪽에서 한 10년 이상 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요즘은 양복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점점 이 점수 채우기 어려워요. 이 점수가 돼서 서류를 통과하죠. 이게 70점이 넘어야지 통과돼요. 그럼 여기 채웠는데도 또 심사를 이제 실사를 갑니다. 그 사람 일하는 데 가서 실사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영업장 규모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거 통과하죠. 전에는 그 3명이 가서 2사람만 오케이 하면 통과됐어요. 지금은 3사람이 다 오케이 해야 돼요. 한 사람만 노해도 안 돼. 그 실사 통과하죠. 실사 통과하면 또 아마 올해서부터 또 이게 새로 생겼어요. 그 분야에 따른 또 면접을 해요. 저는 이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통과하면 또 최종 면접이 한 15명이 하는 또 면접이 있어요. 이걸 통과해야 되니까 이게 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래도 이런 거를 잘 해서 한 10년은 뭐 5년 다 이렇게 해서 지금들 열심히들 해갖고 서류가 통과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서류 통과해서 서류 점수가 막 80점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를 못 넣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
대한민국 명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한민국 명장을 겨냥하는 것보다도 우수숙련 기술자 선정하는 거를 선정되는 걸 갖다가 먼저 목표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74년도서부터 제가 시작한 제 인생을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떤 옷을 했는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옷들이 좀 우리가 이 패턴이라는 개념을 파괴한 패턴은 이래야 된다 하는 걸 파괴한 옷들이 꽤 많아요. 그걸 이래도 옷이 되는구나 하는 옷들이 나오죠. 저는 이제 요 가운데 사진이 보면 맨 왼쪽에 관복 입으신 분이 제 아버님이세요. 선친이시고 구한 말에 참봉직을 하셨어요. 이해 안 되죠. 제가 해방되시고서 이제 실업자가 됐죠. 맨 왼쪽에 이쪽에 사진은 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보니까 저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이제 태어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여기 한 59년도 뭐 이 정도 사진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머니가 양반 벼슬을 하셨던 분이니까 뭐 아버지가 무슨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죠. 그래서 노점을 하시는데 노점치고는 굉장히 격조가 있죠. 2층으로 딱 올려서. 그래서 이게 지금 사진이 59년도에 찍은 사진을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가 노점을 하시다가 이제 점점 가게가 잘 돼갖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정식으로 가게를 가지시고 하고 고등학교 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이게 고등학교 갔는데 뭐 노인네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거 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이제 중학교를 시험 쳐서 들어갔거든요. 초등학교만 해도 공부 잘해갖고 중학교도 괜찮은 중학교 들어가서 했는데 이게 뭐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제가 관여를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공부가 점점 좀 멀어져갖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뭐 그렇게 성적이 그렇게 뭐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또 우리 친지가 그때 종로에서 의상실에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권유로 이제 의상실 일을 배우게 됐죠. 그래서 여기 명동에서 사진이고요. 요 때가 이제 그 젊었을 때 사진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뿅뿅 하고 나오죠. 이게 반도 패션이 74년도에 설립이 됐고 이게 7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명동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게 나오는 거죠. 그 옆에 아라아라 이것도 지금 브랜드고 다 없어진 브랜드인데 한때는 뭐 저 75년도만 해도 저 뿅뿅 아라아라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명동에서 이제 반도 패션과 함께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던 브랜드들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 사진이 나와갖고 이건 제가 이제 그 패션쇼에 작품을 출품할 때고요. 요거는 이제 그때만 해도 몇 분을 뭐 앙드레 김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 노라나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나 개인 쇼하지 딴 분들은 그렇게 개인 쇼할 그렇게 사정이 안 되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한 두세 작품씩 내서 이렇게 패션쇼들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하얏트 호텔에서 한 거예요. 이때 81년도 82년도에 제가 이제 하얏트 호텔에 이제 작품을 출품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발자취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반탄 디자인 연구소에서 이제 같이 공부했던 그룹이고요. 저쪽은 문화복장학원 정문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탄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문화복장학원에 가서 이제 단기 연수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이 복장이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저만 이렇게 넥타이 맸죠, 양복에다? 꼭 선생님 같죠? 우리나라 그때 복장이 다 이렇게 이랬어요. 자유스럽지 않죠. 자, 이게 이제 제가 무명에서 인력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이제 97년도에 이제 전시인데요. 이제 이거 이 책이 이제 마들레르 비오네라는 책이 저한테 입수가 된 게 97년도에 전시회는 했지만 한 94년도인가 5년도에 94년도인가요? 저 패션 평론하시는 아주 원로 허준 선생님이 이제 이 책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한국에 이거 두세 권뿐이 없으니까 좀 당신이 보고 좀 연구 좀 해라 그래갖고 갖다 주셔서 보고는 이제 책장에다가 쳐박았다가 다시 보니까 좀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평일은 일해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이제 쭉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패션협회에서 산업통상부하고 패션위크를 이제 그때 패션협회하고 산업통상부하고 이제 처음으로 할 때예요. 이게 이제 그때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이제 하는데 패션쇼도 하고 이제 부스도 이제 하는데 부스 쪽에 이제 너무 빈약하다 해서 이제 전시회를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급하게 이제 전시회가 된 건데 뭐 급하니까 뭐 딴 분들이 이렇게 준비한 게 마땅치 않죠. 저는 이거 한 2, 3년 준비를 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준비된 자가 이게 쟁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준비됐으니까 또 그 허준 선생님이 또 회의에 가셔갖고 야 이거 이 사람 이거 해야 된다 해갖고 여러분들이 반대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디자이너가 해야지 무슨 패턴 하는 사람이 잘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한테 뭐 이런 걸 큰 전시를 주냐 그래갖고 반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돼갖고 전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갖고 한국에도 뭐 이런 옷을 하는 사람이 있나 해갖고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이제 주목을 받고 이제 패션계에 이게 패턴 하면 서완석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이제 알려지는 계기가 됐죠. 이제 이게 아까 이제 봤던 마들레르 비오네 작품인데요. 이거 한번 스커트 한번 볼까요? 스커트 패턴이 이렇게 한 기장 이게 스커트 하나예요. 이거 입체 아니면 도저히 나오지 못하죠. 이게 지금 가장 풀기 어려운 옷들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맨 뒤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앞중심이고 여기가 앞중심이고 쫙 돌아가서 이제 이게 딱 돌아가서 이제 이게 맨 뒤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평면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큰 옷들을 이제 재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지금 이런 옷을 지금 패턴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앞중심이고요. 이게 윗부분이고 이게 뒤에요. 뒤중심인데 여기다 각이 나 있죠. 근데 옷을 만들면 이게 뒤에서 싹 곡선이 나옵니다. 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을 사용해서 이 원을 만드는 거죠. 이걸 곡선으로 커팅을 하면요 옷이 다 망가져요. 오래 못 가요. 이 직선이 되고 이러니까 이 옷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옷들이. 이게 다 직선화예요. 직선화인데 옷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곡선이 아주 기가 막힌 곡선이 나와요. 이런 옷을 하면서 이제 저도 많이 느끼게 되죠. 자, 이거는 레그런 소매인데 이게 도저히 레그런 소매라고 볼 수가 없는 소매. 이게 어떻게까지 내가 해오던 레그런 소매의 구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 패턴이 레그런 소매가 되고 어제 앞에 이렇게 트위스트 추면서 꽈져서 넘어가는 이런 거. 이거는 이게 제가 알고 있던 패턴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이런 옷들이에요. 이런 거를
재현하는 거죠. 이거 하나 재현하려면요, 토요일 일요일만 해갖고 막 3개월씩 걸려요. 이게 쉽지 않아요. 피면은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거 뭐 허리 굽혀갖고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레그런에서 완전히 우리가 파괴된 옷이에요, 이게. 자, 이것도 이제 보면 여기가 뒤입니다. 여기가 앞이에요. 그래서 이게 꽈져 갖고 이렇게 넘어와서 일로 타고 들어가요. 여기가 한번 꽈져서 소매를 타고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통과되죠. 이런 옷들. 그러니까 이래도 옷이 되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제 저도 이제 패턴에 대한 생각을 많이 다시 하게 되고, 절대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옷이 되는구나. 이게 비혼의 옷이 이렇게 아주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걸 재현해서 상품으로 만들면 걸려요. 이분 돌아가신 지 아직 70년이 안 돼 갖고, 그래서 다 70년 안 되면 다 이제 걸리죠. 상품 만들면 안 되고, 이건 제가 연구한 거니까. 자, 이제 책을 제가 냈는데, 이 70번 새로운 기법은 사실 서름을 많이 받고 나온 책이에요. 제가 94년도에 첫 출간을 했는데, 94년도에 여러 출판사를 갖고 다녔는데 하나도 안 찍어주는 거예요. 학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박사 레이지 된다는 거예요. 또 박사가 아니면 교수 레이지 된다는 거예요. 전임 교수.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이게 뭐 기술만 좋아갖고 되는 거 아니구나. 공부도 해야 되겠구나. 이때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97년도에 이제 경춘사라는 데서 94년도에 초판이 나왔으니까 그 책을 보고 경춘사에서 그럼 찍어봅시다 그래갖고 찍어서 많이 팔았어요. 이거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서름을 많이 받고, 그때 당시엔 컴퓨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제대로 손으로 그렸어요. 손으로 전부 다 그려갖고 이거 내 사비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찍은 책이에요. 그게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됐어요. 새로 이제 찍으려고 그러는데, 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학생들이 책을 안 사요. 책을 안 사갖고 출판사가 책을 찍기를 요새 두려워해갖고, 이것도 내가 찍으려면 이제 내 사비로 또 찍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94년도서부터 나와갖고 개정판까지 해서 이제 아마 한 3, 4천 부 이상 팔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내니까 잘 팔리니까 이제 계속 경춘사하고 이제 남이 안 찍어주는데 찍었으니까 여기 의리로 이제 이렇게 책을 입집했던 책도 내고, 이제 또 남성복 책은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나가면서 이제 졸업 작품을 지도하는데, 이게 남성복 책이 나온 게 잘 안 맞아요. 너무 학생들이 너무 고생들을 해서 제가 이제 남자 모델 들어와서 피팅을 해가면서 한 4, 5년간 피팅해서 만든 책이 남성복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걸 이제 정통 테일러 책하고는 좀 틀린 게, 정통 테일러는 패턴에 이제 시접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성복식으로 시접이 전혀 안 들어가게 쉽게 했는데, 이게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책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책이 왜 이러냐, 정통 테일러 그러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통 테일러는 아니니까, 이건 남성복 책이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명장 수상도 했고요. 노동부 장관상도 2번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패션 그룹에서 패션 대상 패턴사로 처음으로, 전부 다 이제 디자이너들 잔치였는데 패턴사는 처음으로 패션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장이 돼서 이제 이게 기술자들 이제 지도하고요. 옆에
저쪽은 LG 패션, 지금 LF 패션이죠. 거기 제가 3년간 이제 기술 지도하고 패턴사들 기술 지도하고, 이거는 과장 이상들, 패턴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과장 이상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과장 일반직도 도대체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봐야 된다 해갖고, 일반직 과장님들도 와서 이게 저 졸립죠. 이게 일반직에 하는 사람들이 기술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LG 패션은 제가 한 3년간 이제 교육을 시켰죠. 자,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이제 콜라보레이션 이거 했는데, 여기가 데이트를 쳤어요. 데이트를 쳤는데 디자인은 하나도 없어. 그냥 데일리룩이에요. 그냥 평범한 재킷에 평범한 바지에. 근데 이게 첫 해의 매출 예상액의 270%를 초과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막 데이트를 치니까 바로 이제 뭐 초상권을 뭐 사고 뭐 하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디올의 흉내를 내서 이런 영상도 찍어줍니다. 이게 내가 찍은 거 아니에요? 신세계에서 찍은 거지. 여러분들 디올 그 영상 보면 비슷하죠? 왠지 막히게. 내가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이거 왜 찍는지 아세요? 이게 온라인 사업이 되면서 옷에 대한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서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네가 뺏겼다 내가 뺏겼다 이제 우리 옷 뺏겼다 하고 소송 걸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만의 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이걸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갖고 개발을 했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이거를 뭐 광고하려고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디자인은 똑같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패턴사들도 이제 노력하시면 뭐 이런 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영상도 찍는 이런 시절이 오고 초상권도 팔고 이름도 파는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패턴사로서 처음으로 열었다. 뭐 이렇게 우리 후배님들이 다 이제 이런 시대가 많이 찍는 시대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전시회를 했고요. 이 전시회를 이음피음 전시관에서는 한 6개월 했고요. 너무 관람객들이 많아져 갖고 이것도 한 3개월 하려다가 한 6개월 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옆에는 또 광주 전남대 박물관에서 3개월간 또 했고요. 지금 맨은 이쪽에 있는 저 그림은 저 스커트, 이것도 스커트를 매달아 놓은 거예요. 너무 커서 천장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재단하려면요 이만한데 혼자 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큽니다. 이거 반 이상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런 옷들을 주로 이제 만들고 이게 쓸데없죠. 이거 누가 이런 거 만들겠어? 이게 왜 이렇게 큰 줄 아세요? 이 스커트에 3번이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갔다가 왔다가 다시 돌고 이렇게 3번이 돌아가는 스커트예요. 그러니까 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엄청 크죠. 근데 저게 3번째 돌아가는 데서 0.2만 틀어줘도 안 놓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에요. 이런 옷들을 이제 주로 만들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델리스트의 이제 직업의 미래. 지금 CAD 3D 시스템이고 뭐 아바타가 나오고 뭐 상당히 이제 많이 밀고 들어오죠. 그거에 이제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섬세한 손길이 필요해요. 섬세한 손길로 하는 옷, 로봇이 할 수 없는 옷,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진짜 장인 정신을 갖고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이나 뭐 에르메스 보면 비싼 걸 만드는 사람은 다 최소한 10년, 20년 된 이상 된 사람들이 만집니다. 5년, 10년 된 사람들은 감히 만지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뭐 1,000만 원도 받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해내야지만 되는 시대예요. 그래야지 살아남고. 그래서 모델리스트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의 직업으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련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디자이너들, 이제 젊은 디자이너들은 요즘에 패턴들을 좀 많이들 해요. 이 패턴들을 해야 돼요. 디자이너가 패턴 못하면요, 그 사람의 그 차별화가 안 돼. 아이덴티티가 없어. 차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들이 이제 패턴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본의 그 주냐 와타나베 같은 경우도 패턴 하잖아요. 입체재단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세 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차별화가 안 되지. 요즘 옷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차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잘 못하는 분야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리스트, 진짜 패턴사가 아닌 모델리스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 모델리스트의 어떻게 보면 A to G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패션 디자인의 핵심 기술자, 어떻게 보면 모델리스트, 어떻게 보면 패턴사와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모델리스트의 어떤 그동안의 삶과 또 그동안 해왔던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미래 전망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땀 한 땀 그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이야기여서 정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유튜브로도 많이 또 질문을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우리 명장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계신 분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서 직접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집에 가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입체 패턴이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 나중에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하고 호련히 갑자기 일본으로 유학을 가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학 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선고안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예측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는 게 누구를 만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운이 좋았고요. 일단은 선생님들을 잘 만났어요, 제가. 예, 이제 평면 패턴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분이 명동에서 일할 때 기술이 부족해도 그분이 계속 뒤를 봐주셨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어 가서도 그 반탄에 가서 가라키 이사무라는 그 선생님이 외국인인데도 제가 이제 경력이 시 같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들하고 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하죠.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또 더 느려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갖고 제가 이제 그 사정 얘기를 하고, 내가 그래도 경력자인데 이건 너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사정 얘기를 했더니 또
월반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고 또 자기 또 이제 그 아뜰리에 가서 자기 또그 업체 일을 하는 것도 좀 보기도 하고. 일단 그 외국인인데도 잘 봐주셨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아까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패턴을 가르쳐 주신 분은 아니지만 허준 선생님이 물심양면으로 저를 지원해 주시고, 이 세 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제가 패턴 하고 있는데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유학을 갈 때는 그때는 유학 자유화가 안 돼 있어 갖고, 그때는 뭐 소양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신원조회도 받아야 되고, 북한에 누가 한 사람 친척이라도 넘어가 있으면 못 나갑니다. 다 그거 하고 뭐 서류도 뭐 한 30몇 가지 하고, 또 한국에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일본에도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요. 근데 다행히 한국에서는 처음 밝히는 거지만 이제 국제복장학원의 최경자 이사장님이, 그때는 이제 나가서 다 도망갈 때예요.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최경자 이사장님이 보증을 서줬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이제 또 이제 일본에 우리 매분 친구가 이제 보증을 서줘갖고 그래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주위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사회상 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줘서 내가 뭐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요, 주위의 분들 잘 만나셔야 돼요. 인생이 그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고비마다 참 인연 되시는 분들이 다 도와주셔갖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뭐 그렇게 뭐 성공한 삶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의 만남이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행복합니다. 네. 어떻게 또 그 이야기를 또 말씀해 주셨고요. 자, 또 현장에 이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 마이크를 좀 주실까요? 네, 저는 참여자 박민아라고 합니다. 잘 나오나요? 예.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입체 패턴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 이제 조금 오래 전이에요. 한 25년 전에 손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핏을 잡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배울 수 있는 데를 막 찾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입체 패턴을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데가 없어서 이제 수소문에서 S모드에 유학 오신 분한테 이제 물어서 1년 동안을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토요일마다 그 작업실에서. 근데 취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평면도 좋지만 입체 같은 데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계속 쭉 배울 수 있었으면은 패턴사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혹시 그렇게 입체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데가 좀 많아졌는지, 이렇게 이제 저처럼 그런데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손쉽게 찾을 수 있는지 요즘은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입체 교육을 원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공급자의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입체를 중점적으로 쓰는 데는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루비나 선생님이 뭐 컬렉션에 전부 다 그 입체로 합니다. 컬렉션을. 그리고 이제 드레스 하는 분들은 이제 입체를 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셔널 브랜드 같은 데는 이제 그 부분적인 거를 쓰죠. 부분적인 것만 쓰고 이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입체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보급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걸 평면을 만들었어요. 입체에서 나온 걸. 그래서 이제 평면과 입체가 호환이 될 수 있게. 지금 교육 현장에서 보면은 입체 가리키는 선생님 따로, 평면 가리키는 선생님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패턴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 초보자들이 이걸 갖고 평면 패턴을 갖고 입체화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입체 배운 사람이 이걸 평면화 못 시키면 그것도 사장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교육기관도 평면과 입체를 같은 패턴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교육 현실로서
제가 대학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어려워요. 이게 선생님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요즘 그래도 교육기관에서 좀 투자는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학원들이 입체 가르치는 과정을 개설해 놓고 저한테 선생님을 보내서 저한테 와서 3개월 개인지도 바꾸서 학원에 가서 이제 그 입체재단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이게 교육이 그렇게 막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좀 교육을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더 많이 하실, 그러게 너무 바쁘시겠죠? 그게 힘들어요.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이 패턴을 지금 뭐 여기도 나는 패턴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패턴이 뭔가, 이게 모델리스트라는 직업이 뭔가,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지, 나는 정말 패턴으로 나는 승부를 볼 거야 하는 분들이 뭐 몇 분은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기관도 이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죠. 패턴만 가르쳐 갖고 또 뭐 학생이 100명, 200명이 유지된다면 패턴만 전문 학교를 만들겠죠. 근데 그렇게 학생이 모이질 않아요. 요새 대학에 가서 전공자들 이렇게 보면요, 40명 졸업반에서 물어봐요. 너 취직 뭐 할 거냐 그러면 MD예요, 전부 다 이제. 그 다음에 디자이너예요. 패턴사는 하나 나올까 말까 뭐 이런 입장인데, 그게 학원에서 그런 체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한 명 뭐 대학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런 반을 만들어 갖고 학원이 유지가 되나요? 그러니까 학원이 진짜 뭐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이 이건 난 뭐 적자 보더라도 이건 사명감을 갖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뭐 하겠죠. 근데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디자이너도 이제 아마 서서히 저물어 갈 거예요. 아마 지금 MD로 다 되고, 디자이너도 이제는 디자인 하나만 해갖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제 테크니컬 디자이너라고 그래갖고 디자이너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해요. 패턴도 요구하고 뭐 소재도 요구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옛날 같이 뭐 저 그림만 앉아서 일러스트만 그려갖고 뭐 이렇게 옷을 만들던 디자이너들은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시대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도 전에는 디자이너가 다 하죠. 전부 다 디자이너를 했는데 이제 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시장이 온라인 업체들은 전부 다 MD 구해요. 요새 디자이너 거의 안 뽑아요. MD가 5명이면 디자이너 1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전부 다 지망이 MD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급에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패턴만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희생을 요구한다?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좀 현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문적인 인력을 또 찾는 것도 그러니까 전문적인 인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도 않고, 이걸 또 공급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도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 모델리스트라는 직업에 조금 더 알려진다면 아마 약간은 좀 긍정적인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문을 괜찮나요? 먼저 받고 할게요. 예, 그럼 질문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패턴 쪽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패턴 쪽으로 좀 공부에 도움될 만한 전문적인 책이 있을지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제 명장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장님 같은 그 좋으신 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네. 너무 그것도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이거? 네, 오늘도 이렇게 보면 만나고 있는 중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예.
일단 교재에 대한 질문, 그쵸? 패턴에 대해서 뭔가 좀 알 수 있을 그런 교재, 이미 또 교재를 쓰셨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이 또 지금 이게 절판됐습니다. 절판돼서 다시 만들려고. 원래 책을 내면은 이 수명이 한 3년이면 바꿔줘야 돼요. 3년 정도면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패턴 책은 특히 자주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거 뭐 첨부 찍어놓고 팔리질 않은 상태에서 바꿔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교재가 10년이 됐다면 그거 10년 전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게 현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교재도 이게 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뭐 출판사에다 희생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계속 희생할 수도 없고 이건 뭐 제가 이제 내가 세상을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사비를 털어서 다 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고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은 많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좋은 선생님은 뭐냐,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선생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최고다 하는 선생은 안 돼요. 저는 절대 내가 최고야, 1인자 이런 말 안 씁니다. 왜? 그런 말 쓴과 동시에 그 사람은 퇴보예요. 내가 어떻게 최고예요? 이 세상엔 사람도 많고 저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다만 저는 이 과정을 잘 밟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 진짜 실력은 좋지만 조명을 못 받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이 그걸 선택하는 안목이 과연 있느냐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세상은 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고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제 드레스 쪽에 난 정말 하고 싶어 그러면 드레스 잘 하시는 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다음에 나는 뭐 진짜 뭐 아동복을 잘해야 된다, 뭐 아동복을 해야 되겠다, 뭐 아동복 쪽에 권위자를 찾아가야죠. 그래서 그런 이제 다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저같이 그냥 얕게 짓고 넘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많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텐먼스 하면서도 느끼는 게 이 바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지가 생각보다, 여러분 자켓이 어려울 것 같죠? 바지가 어려워요. 이게 브랜드마다 이제 바지가 어려운데, 제가 이제 지금 또 9월 말에 또 하나 이제 브랜드가 런칭됩니다. 거기에 또 제가 패턴, 이건 신세계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 런칭을 하는데 거기 지금 패턴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바지가 이게 또 텐먼스 바지하고 또 틀려요. 틀린데 이게 미디에서 0.5 올리고 0.5 내리고 그다음에 허벅지를 붙이는 패턴, 안 붙이는 패턴, 이게 다 틀려요. 다 틀리고 진짜 어떤 바지는 막 0.12 갖고 말이죠, 따지는데 이게 바지가 말이죠, 바지도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바지 쉽게 생각하죠? 나가다 보면 여기 시장이 있네요. 밖에 한 10,000원에 걸린 바지들 이렇게 보죠. 바지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평생을 좋은 옷을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옷을 만드는데 맨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만들 거예요?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을 대할 때, 옷을 대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대해줘야 돼요. 0.12mm를 다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지가 허벅지에 붙어진 바지와 풀어졌을 때 바지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바지에 따라, 그래도 또 소재에 따라서 틀리고, 이게 참 어려워요. 이 바지가 잘 되면 바지만 잘해도 먹고 살아요. 바지 제가 하는 바지들 뭐 15만 장씩 팔고 그러잖아요. 한 디자인 내놓으면. 그러니까 15만 장 팔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바지도 쉽게 볼 바지가 아니다. 옷을 대하는 게. 그래서 하는 게 그 참 옷은 쉬운 옷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옷을 만드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만드느냐가 문제지 어떤 걸 못하는 사람은 없어. 다 해요. 패턴 했던 사람들은 못 드는 게 어디 있어. 다 하지. 다 하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 나오느냐가 이제 좌우되는 거예요. 네, 참 들어보니까 쉬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별력도 필요한 것 같고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있으신 것 같네요. 또 마이크를 한번 전달을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품 브랜드 설립이 꿈인 신유호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에르메스 물리센터 등 이제 아르바이트를 명품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렉산더 맥퀸 같은 그런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인데, 그런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런 좀 큰 관점에서 패션 선배로서 조언해 주실 말이 있다면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좋은 옷을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에요. 좋은 옷을 많이 입어보고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가 뭐 취직하자마자 뭐 적금 들고 뭐 이래갖고 하는 사람은 그 디자이너는 좀 미래가 깜깜하다고 생각해. 좋은 옷을 많이 입어봐야 되고 좋은 옷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좋은 옷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은 일단 첫 발을 잘 디뎠네요.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명품들은 우리가 겉만 이렇게 중요시 하잖아요. 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감도 뒤집어 입어도 안감이라는 걸 모를 정도의 안감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만 이렇게 보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명품은 좋은 옷을 만들려면 겉, 심지, 그다음에 안감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 패션을 제가 좀 안 좋게 보는 게 한 시즌 입고 이제 세탁하면 다 틀어지고 이제 또 잘 못 입잖아요. 그럼 요새 환경이 얼마나 문제돼요. 한 시즌만 입고 버리는 옷들 이건 지양돼야 되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한 패션, 요새 다 브랜드에서도 부르짖는 게 그거잖아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이제 하려면 결국은 좋은 옷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옷을 만들려면 패턴도 좋아야 되지만 이제 겉, 심지, 이 겉감에 맞는 심지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안감도 굉장히 아주 깨끗하게 아주 잘 뒤집어 입어도 손색이 없는 정도의 옷을 만들 수 있는 그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이 중요하고 얘기했다시피 좋은 옷을 많이 봐야 돼요. 이 안목을 키워야 돼요. 안목이 안 되면 좋은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결국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안감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모델리스트로 이제 유학을 하고 일까지 하다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한 이제 사람인데요. 이제 지금 파리에서 이제 모델리스트로 활동을 했을 때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 디자이너만큼 모델리스트의 이제 역량도 크고 또 대우도 많이 받고 또 이름도 많이 알려진 이제 프랑스의 이제 마들렌 비오네처럼 그런 모델리스트들이 많이 자리 잡고 또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모델리스트라고 이제 딱 명확히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이 이제 서한석 명장님이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처음 들었거든요. 모델리스트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었는데 지금 한국의 패션 산업에서 이제 모델리스트들이 좀 네임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또 지금 현 패턴사, 캐드사, 모델리스트를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모델리스트라는 말이 원래 프랑스에서 왔죠. 네,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는 거의 이제 입체 바디를 다루거든요. 디자이너들도 바디를 다루고 패턴하는 사람들도 바디가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옷을 하는 사람은. 근데 우리 작은 업체들 가면 바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패션을 하는 사람은 바디를 항상 옆에 끼고 있어야 돼. 그 마들렌 오비오네는 이제 침실에까지도 이제 그 2분의 1 축소된 바디를 갖고 이제 독신이니까 잠이 안 오면 이제 밤에 거기다가 드레이핑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바디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되고, 와타나베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뭐 수많은 디자이너 중에서 꼼데가르송에서 그 바디를 갖고 많이 옷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켓도 이제 그 좀 딴 사람보다도 틀린 자켓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일단은 우리 이제 그 디자이너들은 이제 패션쇼라는 걸 통해서 많이 알리잖아요. 근데 우리 패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알리는 예가 없어요. 전시회도 안 하고 뭐 이제 그냥 생활에다가 다 돈 쓰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 정도는 재투자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그래서 본인한테 재투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틀린 점이 뭔 줄 압니까? 일본은 연구비를 많이 써요, 돈 버는 디자이너들이. 우리나라 디자이너들 연구비 안 써요. 어떻게 하면 패턴사들 연봉 깎아서 쓸까 하는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패턴사도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해줘야 돼요. 본인이 투자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 디자이너들은 자기 이름 알리기 위해서 뭐 1억씩 2억씩 써서 패션쇼를 해요. 그러니까 패턴사도 그냥 앉아서 이름을 알려야 되겠다 해갖고는 이제는 안 돼. 본인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저서도 좀 내고 뭐 좀 뭐 특허도 한번 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전시회도 좀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알려야지, 그냥 앉아서 내 이름을 알려주셔? 이건 좀 어려워요. 옛날에는 제가 나올 때는 유학생이 거의 없었다고 그랬죠. 일본에서 홍미화 씨 정도가 일본에서 유학했고 없어요. 지금은 나가보면요, 한국 학생들이 한 1000명씩 들어와 1년에 유학을. 그러니까 옛날엔 유학을 갔다 오면 이랬는데 지금은 유학생들이 너무 많아갖고 인정을 안 하고, 심지어는 지금 왜 유학생들이 지금 푸대절 받냐면 지금 내가 일 봐주는데도 유학생들이 왔다가 한 3개월 지나면 더 좋은 자리로 다 이동을 해. 그러니까 이 몇 번 당해놓으니까 이제 유학생들을 잘 안 쓰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이제 이런 거는 본인들의 문제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지 않고는 도저히 뭐 그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선생님 저분 뭐가 유명해 해서 해봐야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서 찾아내야죠. 스스로에 대한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네,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또 전시회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또 많이 하셨잖아요. 예. 네, 그게 아무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가요? 전시회도 했지만 이제 전 그 명장이 됐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한민국 명장전이 이제 열립니다.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한 1억 이상 투자해 줘 갖고 해마다 이제 그 명장전이 열리는데, 거긴 옷만 내는 게 아니라 명장들이 각가지 97개 직종인가 거기서 이제 산업 명장들 빼고 공예 쪽에 이제 이쪽 서비스 명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하죠. 이제 내는데 거기도 제가 이제 거의 1년에 한 번씩 작품을 낸다든가 이제 뭐 안 되면 뭐 2년에 한 번씩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매년 꾸준하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 안 하면, 디자이너가 패션쇼 안 하면 자꾸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여러분들 디자이너 되면 다 성공할 것 같죠? 제가 볼 때 10년 견디면
신인. 좀 되겠구만. 20년 지나야지 이제 저 사람은 디자이너로 좀 뭐 되겠구나. 그동안에 사라진 사람들이요 수도 없어요. 막 그냥 부상했다가 루키라고 그러나 그런 디자이너들이 막 나왔다가 어느새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진 디자이너들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남는 게 굉장히 저도 지금 48년은 살아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저도 그냥 끝났으면 저하고 같이 배운 친구들 지금 다 은퇴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 투자했고 그 친구들은 다 뭐 돈 벌어서 뭐 집도 사고 뭐 하고 다 하니까 금방 은퇴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오래 하려면 이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100세 사시면 한 85세까지는 일을 해야 될 텐데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되는 건 없어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 또 질문?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정 명장님 뵙고 말씀하신 거 되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설명도 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또 저는 이제 패턴사 뭐 한 30년 뭐 홍미화부터 시작해서 홍미화 선생한테 최근에 말씀하신 이제 많은 혜택을 많이 누려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런 입체 패턴보다는 평면 패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서 급여를 받고 먹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길이 좀 다른 색이 다른 패턴의 길이잖아요. 그다음 모델리스트의 길이고. 근데 이 패턴이라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양한 또 디자인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요즘에 제가 좀 이제 지난달에 서한석 그 명장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질문을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한 달 동안 내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패션 사업이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지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유입이 가장 이제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명장이나 이런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허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젊은 층에 대해서는 유입하기 위해서는 허들이 점점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뭐 누군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서 먹고 살기는 해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좀 더불어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설명 강연해 주신 걸 들으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같이 더불어서 살려면은 역시 끊임없는 노력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인품 좋은 선생님들을 잘 만나서 그 다음에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가야겠다라는 저의 그 길을 좀 다짐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연 감사하고요. 저는 질문이 있지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지금 현업에서 하시고 제가 유학할 때 이제 그 홍미화 선생은 문화복장학원에 있었고 저는 이제 반탄에 있었고 일본에서 좀 만나고 그랬어요. 홍미화 씨하고는 제가 이제 친하죠. 친하고 거기서 근무하셨다니까 또 갑자기 반가워지네. 그리고 이제 그 패턴도 지금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지금 옛날에 뭐 30년 전 패턴이 나온다 그러지만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프리츠 스커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프리츠 스커트가 많이 나오는데 70년대, 80년대 프리츠 스커트는 이제 그 닷들을 이렇게 같이 처리해서 프리츠에 다 분산시켜서 박아서 프리츠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프리츠는 그때는 H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은 A라인이면서 라인이 길어요, 옷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옷을 하는데도 좀 옷이 틀리게 나오는 게 뭐냐. 요즘은 그 프리츠 라인에다 다트 처리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직선으로 이제 프리츠 라인들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완전히 지금 7, 80년대 프리츠하고 지금 프리츠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들이 약간씩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프린세스 같은 뭐 70년대, 80년대 입던 교복 스타일 뭐 그냥 저 그대로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술에서는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방법의 패턴으로 그걸 배운 식으로 그 교재를 보고 그 책을 보고 프리츠 스캇들을 뜬다면 그 옷은 진짜 70, 80년대 옷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제품화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실루엣에 맞게 A라인이 됐기 때문에 다트 처리를 거의 이제 MP 시켜서 안 하고 이제 프리츠를 거의 직선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은 옷이라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70년대, 80년대 옷이라고 그러지만 기술적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책만 보고 하면 그건 옛날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해서 뜰 수 있는 사람이 요새 패턴을 잘하는 사람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식 콘서트 우리 서완석 명장님 모시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패션 산업의 또 현실의 모습도 마주할 수 있었고 또 조금이나마 희망을 또 맛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옷을 대할 때 좀 더 진실되게 그리고 좋은 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면서 옷을 사 입는 그런 소비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지는 그런 날이 또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서울 패션 허브 지식 콘서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다음 달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분 모시고 좋은 이야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입체재단에 대한 시연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송은 끝났어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직선 갖고 어떻게 옷이 되는가 간단한 거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보시고 가시면 돼요. 오셨으니까 보너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너스 시간까지 주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선 갖고 이제 가슴에 트위스트, 꽈배기라고 그러죠. 지금 이 직선으로 된 걸 갖고 간단하게 가슴에 트위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짧아서 더 이제 뭐 이렇게 또 이거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입체재단 금방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퍼포먼스예요. 이런 거는 이제 평면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입체의 아주 장점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소재는 뭐 관계없어요. 너무 두껍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요 앞은 제가 이제 좀 꺾어서 데려왔어요. 요거 좀 이렇게 해서 앞은 이 직선이에요. 직선을 갖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번 돌리죠. 돌려서 자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가슴에서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얘가 되고요. 예전에는 이거 못 해갖고요. 굉장히 뭐 밤을 새워서 하고 이래도 못 해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입체를 하고서부터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쉽죠. 근데 이걸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해서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꽈배기가 나오죠. 직선이 딱 이렇게 해서 꽈배기가 나옵니다. 이런 건 이제 입체를 하면 굉장히 쉽죠. 쉬운데 이제 이게 평면으로 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옷이죠. 그래서 이런 건 직선 갖고 이렇게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곡선으로 자르고 이러면 옷이 금방 상해요. 그래서 이제 세탁 한 번 주면 다 그냥 못 입는 옷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직선을 사용해야지 옷이 좋다는 거죠. 이걸 곡선이 나와요. 직선 사용해도 이런 곡선이 나와요. 그게 이제 입체재단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막 잡아서 그렇지 잘 잡으면 더 이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허리에서 꽈지는 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꼬고 이런 것들은 뭐 입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쉬운 작업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앞을 이제
가위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는 가위집을 이렇게 줘서 다 이제 잡고요. 이것도 이제 허리에서 좀 길게 잡아서 좀 잘라낼까요?
이렇게 이제 허리에서 꽈지는 옷이 되는 거죠. 혼자서 가만히 하면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자유자재로 할 수 있죠. 이런 거. 예. 자,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 모델리스트에 대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